반응 속도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131쪽. 자, 1번. 다음은 화학 반응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기억과 이연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속도는 다양하다. 기억,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짧아 변화를 바로 할 수 있는 반응도 있고, 이게 무슨 반응이죠? 이런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반응? 빠른 반응 얘기를 하죠. 빠른 반응. 그 다음 니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 반응도 있다. 이런 반응을 느린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기억부터 볼까? 마그네슘이 연소한다. 연소 반응은 빠른 반응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석회 동굴이 생성이 된다. 수천 년, 수만 년. 보통 약산과 액연기의 반응의 대표 예라고 했는데 농도도 낮아서 더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거 느린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기찻길에 철로에 녹이 쓴다. 녹이 쓰는 것도 연소 반응의 일종이지만 매우 느리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공기 중에 있는 철도 덩어리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도, 농도도 작기 때문에 느리게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철이 녹수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느린 반응, 니은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 폭약이 폭발한다. 순식간에 폭발하죠. 그죠?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반응을 빠른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 가지고 기억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잘 구분하면 될 겁니다. 자, 1번 됐고, 그 다음 2번. 자, 다음 표는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 부피를 10초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반응 시간 0, 10초, 20초 나와 있고, 생성되는 수소기체 부피를 이렇게 0, 52, 95, 120 이렇게 밀리리터 단위로 표시해 놨습니다. 자, 수소기체의 발생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과 30에서 4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하시오. 자, 그 화학 반응할 때 발생 속도가 가장 빠른 구간, 화학 반응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구간이 언제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제일 빠르게 일어나는 구간, 당연히 반응 초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0에서 10초 사이가 가장 빠른 구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0초, 4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전체 시간 분의, 그치? 그 다음에 발생한 부피의 전체 양이라고 해요. 요 사이에, 요 시간 동안에 발생한 양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자, V 빠른 구간의 속도 구하면 V는 얼마? 0에서 10초. 그렇죠? 10초 동안에 52ml가 발생했죠. 그래서 10S 분의 52ml라고 써주면 될 거고, 답을 하면 5.2ml per se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0에서 4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하면 V 평균 어떻게 쓰면 될까? 당연히 30에서 40 사이는 10초 동안에 얼마? 120과 135 차이가 15ml가 발생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10초 분에 15ml. 그래서 답을 쓰면 1.5ml per sec.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표는 일정한 온도에서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의 초기 농도를 다르게 하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반응 속도식 구하라고 할 것 같죠. 그죠? 여기 실험 데이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실험 1번, 2번, 3번, 3번의 실험을 했고, 이산화질소의 초기 농도, 일산화탄소의 초기 농도가 나와 있고, 초기 반응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농도가 일정한 걸 놔두고 달라지는 거 비교하라 했죠. 실험 1과 실험 2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교하니까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똑같은데 이산화질소 농도가 이렇게 2배로 커진 게 보이죠? 이걸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면은 반응 속도가 4배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제곱비만큼 달라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똑같은 거 봅시다. 2번 실험과 3번 실험이 되겠네요. 그죠? 0.2, 0.2로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똑같은데 일산화탄소의 초기 농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2배. 이렇게 달라졌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됐어요? 속도 변화가 한 배네? 변화가 안 생겼네. 다시 말하면 일산화탄소의 양은 이 화학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화학 반응 속도식을 쓰면 V는 K라고 속도상도 쓰면 되고, 이산화질소만 영향을 미치니까 NO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뒤에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라고 쓰고 당연히 0이 될 거니까, 그지? 그냥 안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속도 상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속도 상수는 1번이든 실험 2번이 3번이든 여기에 값을 데이터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데이터를 실제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K는 몇 번 데이터를 넣을까요? 당연히 숫자가 제일 작고 간단한 1번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K는 이산화질소의 제곱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0.1이죠. 0.1의 몰 농도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 분의 속도는 0.0021 몰/세커였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0.021 되겠고 단위는 몰의 마이너스 1 가급제곱 세크의 마이너스 1 가급제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K란 단위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K.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식과 반응 속도 각도를 직접 한번 구해 봤어요. 구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A에서 B 반응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85kJ 그리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35kJ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 활성화 에너지를 주고 반응 엔탈피를 구하려고 하네. 혹시나 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하나 다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85 더 작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130으로 더 커요. 이 말은 발열 반응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정반응이 요 값이 자체가 85 역반응의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얼마? 139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반응 엔탈피 이만큼의 차이가 되겠죠. 델타 H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델타 H는 85와 135의 차이니까 얼마? 50kJ이 될 건데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50kJ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50kJ 그리고 이게 1몰 다 반응이랑 퍼몰까지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응 엔탈피를 활성화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봤으니까 2단계 개념 적용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5번 풀어볼까요? 자, 그림은 A에서 B로 가는 B로 물질이 바뀌는 반응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A가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줄어드는 게 시간이 일정해요. 반으로 줄어드는데 일정한 시간인 건 눈에 보이죠. 맞죠? 이거만 보더라도 알고 1차 반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물어볼지 아닐지는 보기를 봐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T1에서 T2 사이에 T2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는 평균 반응 속도 어떻게 구해요? T1과 T2 사이는 당연히 이 차이 T1과 T2의 차이 분의 시간 차이 분의 농도 여기 T1과 T2 사이에 해당되는 농도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요. A2와 0 사이입니다. 그죠? 0 사이가 아니구나. A2와 요 사이인데 지금 실제로 요만큼의 양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줄어드는 양이 똑같은 걸 봐가지고 요 구간의 농도를 이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타내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T2 T1분의 A2 A1 이런 방식으로 써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니은 순간 반응 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빠르다. 당연히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순간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만만해지는 걸로 봐서 당연히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디귿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진다. 어때요? 속도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죠. 실제로 반응물의 농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반응 속도는 느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정답이 돼서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일정한 온도에서 B가 C로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다르게 하면서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이 데이터 많이 봤죠?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반응 속도식 구할 수 있고 상수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먼저 1번 반응 속도식 먼저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일정한 거 일정하지 않은 거 찾아보면은 실험 1번과
3번은 먼저 비교해 볼까요? 1번과 3번을 비교를 하면 B의 농도는 일정한데 A의 농도가 2배 더 늘어났죠. 이렇게 A의 농도가 2배 늘어났는데 속도는 얼마 차이? 역시나 2배 차이. 이거는 일정한 B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험 1과 2를 비교했을 때 A의 농도는 똑같은데 B의 농도가 이렇게 2배로 늘어났을 때 속도가 4배로 늘어난 걸 봐가지고 여기는 제곱비만큼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반응속도식을 구하며 V는 K, 반응속도 상수 K,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 A는 어떻게? 1제곱만큼, 그 다음에 B는 제곱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반응속도식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응속도 상수 K를 구하시오. K 어떻게 구해요? K는 A 농도 곱하기 B 농도의 제곱분의 V로 구하면 되겠죠.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데이터도 괜찮으니까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답만 쓰면 120 per 몰 제곱, 세크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크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A와 B의 초기 농도가 각각 0.2몰일 때, 그러니까 실험에서 주어진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아닐 때 0.2몰일 때 초기 반응 속도를 구하시오. 이 경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가 방금 2번에서 반응 속도 상수를 K를 구했죠. 구한 K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V는 어떻게 구하면 돼? 120 몰 마이너스 2승 100 마이너스 1승, 이게 상수 K입니다. K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 0.2 몰, 반응물의 농도 0.2 몰 농도의 제곱,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또 초기 반응 속도는 얼마? 0.96 몰/s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반응 속도식을 구하는 거 잘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7번 문제. 자, 그림은 1차 반응인 A가 B로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연기속 A와 B의 입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반응이라 그랬는데 반응물의 개수가 2예요. 이거 2차 반응 아닌가요? 반응물의 농도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일단 1차 반응입니다. 그러면 A가 당연히 이 반응에 A의 농도 변화가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입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내 봤어요. T분, 1분, 2분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처음에 A의 개수를 보면 A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1차 반응이기 때문에 같은 양만큼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양의 생성물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기를 분석해 봅시다. 자, 기억. A의 반감기는 1분이다. A의 반감기가 1분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개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실제 개수를 한번 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A가 16개였어요. 근데 1분 지났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줄어들었죠. 그죠? 16개에서 A가 16개에서 6개로 18개로 줄어든 걸로 봐가지고 반으로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반감기가 1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4개의 B가 4개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반응의 개수비가 2대1이니까 8개 사라진 만큼 B는 4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요거는 니은을 풀면서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기억. 그래서 A의 반감기는 1분이다.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니은. T는 2분에서 반응 용기 속 입자수의 B는 그래서 B는 어떻게? 몇 개 만들어져야 돼요? 당연히 A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A는 몇 개? 4개로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B 8개에서 2대1로 반응하니까 4개의 B가 만들어졌죠. 그치? 4개의 B가 만들어졌다는 말은 원래 4개에다가 4개란다. 4개로 줄어들면서 4개가 반응하면서 2개의 B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B는 2개가 더 생성이 되었어요. 원래 4개가 있었는데 2개가 더 생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분일 때 B는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A 4개, B 6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A와 B의 입자수의 B는 2대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디귿 T 3분에서 반응 용기 속 여기는 안 나와 있는 데이터지만 안 나와 있는 그림이지만 반응 용기 속 B의 입자수는 7개이다. 몇 개가 될까요?
당연히 T2분에서 2개였어요. 요게 한 단계 더 고치면 A 2개가 반응했을 때 B 1개 만들어지니까 B 1개가 더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입자수가 1개 늘어나서 총 7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 8번. 자, 그림을 일정한 온도에서 아이오딘이나 수소가 수소 기체하고 아이오딘으로 되는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프로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활성화 에너지 나와 있죠. 활성화 에너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 반응 엔탈피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반응 엔탈피는 델타 H가 0보다 크다. 반응 엔탈피가 9.4에 해당되는 요 내용이죠. 그죠? 여기 지금 0보다 큰 게 보이죠? 플러스 9.4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193.4kJ이다.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그쵸. 생성물이 반응물이 될 때 요만큼 에너지가 있어야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구하면 184에서 빼줘야 되겠죠? 184kJ에서 9.4를 빼줘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요 더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디귿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다. 어때요? 활성화 에너지는 정반응은 184였고 역반응은 184보다 더 작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라고 해서 기역 디귿 이렇게 정답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쉽죠, 그죠? 그 다음에 9번. 자, 표는 A,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낼 때 반응물의 초기 농도를 다르게 하면서 초기 반응표를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런 문제 나오면 뭘 물어볼지 눈에 보인다. 그죠? 자, 실험 1번, 2번, 3번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일단 반응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응 속도 어떻게 구해요?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곳과 변하는 걸 구분하면 되겠죠. 자, 실험 1과 2번을 비교를 했을 때 A의 농도는 변화가 없고 B의 농도를 2배로 바꿨어요. 2배로 변화를 시켰어요.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가 얼마? 2배로 늘어난 거 보입니다. 그죠? 1제곱만큼 커지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실험 2번, 3번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B의 농도가 일정할 때 A의 농도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응의 속도는 4배가 빨라져요. 이게 제곱만큼 그치?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얘를 가지고 반응 속도 식을 쓰면 V는 K A라는 물질의 반응 농도의 제곱 B라는 물질의 반응 농도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K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K 값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실험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K 값이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에요? 거듭 제곱이 여기 2인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2차 반응이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반응 속도 상수는 실험 2가 실험 1의 2배이다. 속도 상수, 농도가 2배로 달라지는 거 보니까 뭔가 그럴듯한데, 반응 속도 상수는 어디에?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다. 그렇죠? 요 실험 데이터 안에서는 당연히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디귿 A와 B의 농도를 각각 2배로 하면 반응 속도는 8배가 된다. A 2배로 하면 그대로 2배. 그 다음에 A 2배를 하면 4배가 되고 B 2배를 하면 2배가 될 거니까 전체는 총 8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 될 겁니다. 답은 2번 이것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A와 B 반응에서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응 속도 C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때 반응 전의 기체의 양과 T초가 지났을 때의 기체의 양을 속도가 아니라 이렇게 양만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반응 속도식을 구하고 0에서 T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의 B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그 A의 반응 물질의 초기 양이 실제로 반응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A부터 한번 볼까요? A가 실험 1번에서 반응 전이 0.4였고 반응 후가 0.3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0.35를 반응을 시켰을 때 이렇게 0.1몰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으니까 됐고 3번 양을 2배로 늘렸을 때 봅시다. 양을 2배로 늘리니까 A 양을 2배로 늘리니까 반응 후에 어떻게 됐어요? 0.6몰. 6몰이 남았다는 거 봐서 0.1몰만 반응했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농도의 양을 2배로 늘리니까 실제로 반응도 2배 됐다라는 거. 아, A는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치? 2배일 때 2배인 걸 봐가지고 당연히 1차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A는 1차 반응 확인할 수 있고 1차 반응.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때요? 반응자 0.4에서 0.2로 0.35를 반응을 시켰을 때 0.2만큼이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배로 늘린 거 볼까? 실험 2번 0.8로 B의 양을 2배로 늘린 걸 봤어요. 근데 늘렸을 때도 0.8에서 0.6으로 가면서 역시나 0.2몰만이 반응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B의 양 자체가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에 대해서는 0차 반응이라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종합해서 반응 속도식을 쓰면 어떻게 써요? V는 K 곱하기 A만 1차 반응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써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0에서 T쪽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의 B를 쓰시오. 요거 1차 반응이라고 우리가 방금 반응 속도식 1번 구해봤죠. 1차 반응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물 초기 평균 반응 속도 0에서 T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 B는 반응물의 초기 몰 B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써볼까요? 1차 반응이기 때문에 이므로 반응물 초기 몰 B하고 똑같아요. 몰 B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대 1대 2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그 다음 11번 볼까요? 그림은 A가 2B로 바뀌는 반응에서 반응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반응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프 보니까 어때요? 일단 반으로 줄어드는데 눈에 보이죠? 0.6에서 0.3으로 P.5 말기점 반으로 줄어드는데 60초가 걸렸어요. 그 다음에 0.4에서 0.2로 반으로 줄어드는데도 보니까 역시나 60초 걸렸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1차 반응이구나. 1차 반응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구나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반감기까지도 써볼까? 반감기 몇 초? 그래서 결국에는 60초. 반감기 60초짜리인 1차 반응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보면 반응 속도식은 1차 반응이니까 당연히 V는 K 갈로 열고 A의 1제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P점에서 B의 농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 반으로 줄어들었어. A가 0.3 반응했어요. 근데 1대2로 만들어졌으니까 2배 만들어지면 B는 0.6몰 만들어지면 맞겠죠? 그래서 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디귿 A의 초기 농도가 1.2 지금 현재 양의 2배네 1.2몰이면 120초일 때 A의 농도는 0.3이다 1.2에서 반으로 줄어든 0.6이 되는데 얼마? 아까 60초 걸렸죠. 당연히 120초이면 농도는 0.3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1차 반응이면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2번. 자, 그림은 A가 B로 되는 반응에서 반응의 진행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발열 반응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EA가 나와 있는 게 활성화 에너지가 될 거고요. 델타 H는 반응 엔탈피가 될 겁니다. 자, 다음 온도를 일정하다 보기를 보고 풀어봅시다. 기억. 반응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어때? 활성화 에너지 자체는 반응물의 농도에 따라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 그 얘기를 안 했네? 그러면 여기 있는 활성화 에너지는 어떤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 항상 일정한 값일까? 이거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촉매. 예전에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이 높은 언덕을 통과할 때 우리가 보통 산을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응이 더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에 관여해 가지고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모듈의 촉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촉매를 사용했을 때 이의 값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촉매를 쓰면 이의 값이 작아지고 부촉매를 쓰면 이의 값이 커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일단 농도에 따라 농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니은 반응 속도 상수가 커지면 델타 H는 작아진다. 속도 상수가 커지면 델타 H가 어떻게 될까? 반응 엔탈피는 역시나 변함이 없죠. 반응 엔탈피 자체가 반응물 에너지하고 생성물 에너지의 차이이기 때문에 속도 상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속도 상수가 커지면 뭐가 달라져요? 당연히 속도만 빨라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다음 디귿 결합 에너지 합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크다.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결합 에너지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합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합 이렇게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누가 더 커? 당연히 생성물이 더 크죠. 요 차이가 더 큽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델타 H가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결합 에너지 나왔으니까 3단원의 내용, 지난 시간에 배웠던 2단원 내용 다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번. 자,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식과 그다음 에너지와 관련된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몇 개 풀어봤습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